북한이 홍수로 큰 피해를 본 함경북도 지역의 피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봉현 YTN 객원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북한은 해방 이후 최악의 재앙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예, 북한의 함경북도면 회령하고 그다음에 온성, 나선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홍수 피해로 아마 계속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매우 막대한데요. 사람 인명 피해만 보더라도 사망이 한 138명, 실종자가 한 40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가옥 자체가 한 4만 채가 붕괴가 됐습니다. 4만 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14만 명이 긴급 지원 없으면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생존이 어려울 정도예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북한에서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매체인 내날에 의하면 이러한 어떤 인명 피해가 매우 막대하고 심지어 북한의 공장하고 공공 건물도 한 900여 채가 지금 붕괴됐다 이렇게 하고요. 철길 자체도 한 100구간 정도가 좀 붕괴되고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유실이 심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이동 자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화면을 봐도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홍수 피해가 사실은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 북한 조선중앙방송 보도 내용 그래픽으로 만든 게 있는데 보시면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이 홍수 피해 때문에 지금 68,900여 명이 한재에 나앉았다. 이런 보도를 했단 말이죠. 홍수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그런데 그 와중에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그 발등에 불인 수해 대책 안 내놓고 핵실험을 밀어붙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이 사실 홍수 발생했으면 주민들의 가장 큰 어찌 보면 재앙이라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북한의 5차 핵실험 9월 9일이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 수립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하나의 구구절이기 때문에 그 타임에 맞춰 가지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하겠다는 아마 그런 스케줄이 잡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은 뒷전으로 하고 계획대로 그냥 5차 핵심을 감행했다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 그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의 어떤 최강국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 목적이 가장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재앙 때문에 그 홍수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가 있으니까 또 김정은은 민생 행보하는 좀 엇박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국제사회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은 또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겠고 또 그런 의미 경제 상황은 어려운 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핵 실험을 감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상 최악의 대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온 걸까 따져보면은 기상청 기록을 보면은 많이 오긴 했지만 그렇게 기록적인 폭우는 아니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 함경북도 지역의 강수량을 보면 한 290에서 한 300mm 내외 정도거든요. 이 정도 같은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여건으로 봤을 때는 뭐 강수량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특히 이 제 지역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피해 자체가 확대됐을까를 봤을 때 지금 북한 내에서는 이 댐 자체도 실제적으로 이 물 자체가 이 어느 정도 범람할 위기에 있을 때 댐을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물을 또 방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를 키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미리 좀 보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댐 관리자 입장에서는 댐이 붕괴가 되면 결국은 처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이 댐이 어느 정도 안 차음에도 불구하고 방류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를 더 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면이 있네요. 네, 관리를 잘 못한 측면도 있죠. 어쨌든 뭐 북한은 지금 뭐 홍수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핵 개발에 이렇게 아낌없이 쓰면서 정작 재해 복구 지원은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공을 넘기는 이런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북한이 이번 5차 핵실험을 한번 하게 되면요, 거기 개발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약 한 최대한 15억 달러 정도 되는 걸 추산되거든요. 우리 돈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요. 2조 원 정도. 예, 이 정도 같으면 북한 주민들이 2년치의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게 핵실험 한 번 되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심을 감행해가지고 결국은 경제 문제가 더욱더 지금 낙후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 내에서는 지금 북한 내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체제 동료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김정은의 어떤 지도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핵을 하나 가지고 핵 보유국, 핵 강대국 이걸 가지고 뭔가 체제를 결속하려기 위한 이런 목적이 더 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핵실험에 대해서 더 불만이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런데 북한은 국제 구호 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까지도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 좀 이상한 것이 중국에는 지금 손을 내밀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북한이 이번에 그 홍수 때문에 국제사회에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긴급 지원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북한 전지에 확산이 되면 북한의 당국 입장에서는 이 어떤 지도력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긴급하게 구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실제적으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번에 지원 요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다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거기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아마 북중 관계가 다소 냉랭한 것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대북 제재에 지금 중국도 동참하는 이 맞습니다. 분위기에 중국도 지금 강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 일종의 좀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 지원 요청 자체를 좀 제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까 이것도 관심인데 뭐 예전 같으면 당장 수해 복구 지원을 했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정부가 좀 지원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고민은 하지만 아마 지원은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 단체들도 사실 지난 9월 초에는 이미 북한에 대한 그 홍수 때문에 지원하기 결정을 했는데 북한 핵실험 때문에 보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북한 핵실험 국면에서는 오히려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북한에 제재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뉘우치도록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인도적 지원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민간 차원의 지원 가능성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낮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학생들에게까지 지금 수해 복구 그 자금을 거둬들인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 북한이 지금 한경 북도 지역의 홍수 때문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구호 물자 모집에 좀 다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심지어 북한의 중학생이죠. 중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호 물자로 해가지고 쌀 1kg를 가져오라. 근데 먹고 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쌀 1kg를 가져오던 만약에 쌀 자체가 없으면 북한 돈으로 5천을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럼 5천 원 정도면 북한 주민들 한 달 월급이 북한 4천 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중학생들한테 이제 강제로 학교에서 좀 모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모금을 하더라도 이 자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만약에 그게 내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어느 정도 그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본인들 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학교에서 모금하고 있는 쌀 1kg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북한이 미국에도 이제 수해 복구 지원을 해달라 손을 내밀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5차 핵실험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다. 우리가 핵실험을 하는 것은 미국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그 북한의 명분이지 않습니까? 이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그 외무상이죠. 이용호 외무상이 지난 이 제17차 비동맹 운동 강요 회의 연설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실험 자체는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한 즉 압박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겉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실제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고 거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명분과 핑계 자체를 미국으로 돌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 자체를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북한 핵실험에 그다음에 핵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외부 탓을 돌리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다시 추후에 언제든지 핵실험 할 수 있다 이런 또 어떤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차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아마 10월 10일이면 또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또 그렇죠. 행사입니다. 예. 그 전후로 해가지고 핵실험이든 아니든 미사일 발사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일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 그 발언의 주체가 북한 그 북핵 외교의 사령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북한의 위협 그냥 이렇게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맞습니다. 북한이 실제적으로 핵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실제 대외 관계는 외무상이 거의 다 총괄을 하고 예.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김정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이 외무상 자체의 발언 자체는 그냥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발언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내놓을 경우에는 자기들은 언제든지 여기에 맞대응할 수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좀 내비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 북한 자체는 더욱 고립으로 가고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 자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다음 도발 시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노동당 창건 기념일 다음 달 10일 아니겠습니까? 이때로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시점은 거군요. 언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예. 북한의 어떤 전례를 보면 네. 북한의 어떤 핵실험이든지 대도발 자체는 대외적인 목적도 있지만 대내적인 또 체제 결성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아마 지난번 4차 핵실험 때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실제적 빈틈 없을 정도로 북한의 제재 국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 되면 예. 북한은 굉장히 코너에 물을 늘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대내적으로도 지금 북한 내에 여러 가지 홍수 문제도 있고 그런 경제난이 어렵다 보니까 체제가 굉장히 균열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사항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또 한 번 핵실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핵 보유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과정에서도 핵실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언제든지 저는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시점을 가지고 북한은 판단을 할 겁니다. 올해 내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북한에서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이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근데 들고요. 핵실험을 하기엔 너무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준비가 지금 돼 준비가 있는 돼 있기 상황입니다.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 것 같고요. 아니더라도 올 연말에 내년 초든지 북한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긴장수를 높여 나가는 이러한 행보들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5개 나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또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조금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을까요? 예, 북한이 심지어 중국에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 북한이 또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지난번 4차 핵실험 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270 자체가 보다 강력한 형태의 제재였는데 이때는 중국의 반대에 가지고 민생 목적으로 좀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인력 성출도 제외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가지고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상국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빠져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런 문제까지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이 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양자 차원의 제재는 반대한다고는 하고 예. 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이러한 지난번에 있던 예외로 빠져 있던 이런 조항까지도 포함시킨다고 하면 아마 촘촘한 대북 제재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행보도 좀 눈에 띄는데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근데 앞으로 개별 어떤 제재까지 러시아가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중국도 표현하고 러시아도 그렇지만 그나마 북한하고는 우호적인 그런 국가들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사회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겠지만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아마 소홀해질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특히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북한을 활용할 가치가 있거든요. 북한을 예. 통해서 동해로 나와야 되고 또 철길과 에너지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러시아도 독자적으로 북한에 지금 제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다만 독자적 제재는 유엔 어렵겠지만.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마 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적극적으로 네. 참여할 것이다.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 사실 이게 계속 효과가 매번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예, 물론 몇 가지 예상 예. 때문에 그 대북 제재에 좀 빈틈은 보인 것은 맞지만 네. 지난번 그 국제사회 제재 이후에 북한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그러한 지난번 빈틈을 메꾸는 제재를 한다고 하면 제재의 효과는 반드시 나타날 거다. 다만 제재의 효과를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재라는 것은 최소한 1년, 2년 지속해야만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조봉현 YTN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